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자.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그지? 다 알잖아, 그지? 알지?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두근의 차까지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다. 두근의 차라는 것은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어. 우리가 x-알파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쓰면 두근이 뭐가 돼? 두근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되잖아, 그지? 보통 2차항 계수를 뭐 모를 때는 a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면 이 방정식은 두근을 알파와 베타로 가질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쓰고, 물론 여기서 이제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고, 요 방정식의 두근을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하면, 즉 요 2차 방정식과 요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 똑같은 근을 가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걸 전개했을 때와 요 식은, 요 2차 식은 어때? 계수가 다 같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그리고 전개하기 전에 양변을 이제 a로 나눠버리면, a로 양변 나누면 이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도 양변 a로 나눴다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식과 요식은 똑같아야 돼. 똑같은 걸 가지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야. 즉, 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니까, 그제? 두 분의 합 곱은 a분의 c라고 얘기를 했던 거랍니다. 그제? 물론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자, 또 하나는 이제 근의 공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을 근의 공식에 의해서 구한단 말이야. 구하면 두근은 이렇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가운데 그거 다르지, 그지? 요게 생긴단 말이야, 그지? 그럼 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더하면 여기 없어지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2a분의 마이너스 2b니까 요렇게 정리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야, 그지? 또 곱하면 분모는 4a제곱이 되겠고, 분자는 이거 합차 공식이잖아. b제곱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빼니까 분자에 4ac만 남게 되고 약분하면 a분의 c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뭐 이미 외워는 놨겠지, 그제? 계속 사용이 됐던 거니까. 그리고 두근의 차는 이렇게 하지 않지, 우리가. 두근의 차는 어떻게 하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차는 절대값을 우리가 취해주고, 그럼 두근의 차는 어떻게 구해? 이거 제곱해서 구한다고. 제곱하면 이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두근 차의 제곱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요게 계산이 되면 그것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을 취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요 마지막 차의 공식은 외우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두근의 차는.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잠깐 살펴봤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근을 주면 뭐라고 주면 이 두 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바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2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세워라 그러면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바로 그냥 요렇게 두란 말이야. 요렇게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죠? 요 기호 잘 보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세워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두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게 번거롭잖아, 그지? 따라서 두수 2 플러스 루트 5와 2 마이너스 루트 를 근으로 한다 했으면 두 개 더하면 4가 되고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바로 그냥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쓰라는 말이에요. 그지? 물론 2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지만 2차항 계수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괄호 한번 해서 여기다가 적당히 2차항 계수를 일단 모르니까 표현해 주라 이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개념을 좀 설명을 했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것도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짝 언급은 했던 얘기인데 당연하지만 뭐 중요한 얘기 그리고 이거 관련된 얘기들이 우리가 꽤 등장을 하더란 말이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면 물론 인수분해 뭐 이 2차식 인수분해 다 할 수 있잖아, 그지? 곱해서 A 곱해서 C 되는 수를 이렇게 늘어놓은 다음에 대각선을 곱해가지고 인수분해 했었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거는 정수 또는 유리수 범위에서 하는 인수분해였었고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 그런 수가 발견이 안 되면 그러면 요런 걸로 우리가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뭘 이용해서 하더라? 뭘 이용해서? 고백꼴로 나타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알파나 베타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봐. 응?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뭐가 돼? x에다 알파 대입하면 0이 되잖아. x에다 베타를 대입하면 뭐가 돼? 0이 되지. 다시 말해서 요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알파나 베타를 대입해서 0이 되니까 결국 이 알파 자리나 베타 자리에는 요 2차 방정식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근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 그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직접 곱해서 더해서 요 계수들을 맞춰줄 수 없다면 그때는 굳이 우리가 인수분해 해야 될 때 근의 공식이라도 써서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제를 하나 보면 자, 그 밑에 있네. 자, 이런 식으로 2차식 얘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그래서 복소수 범위.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직접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계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근의 공식이라도 써서 얘를 인수분해 해보라는 얘기야. 2차항 계수는 1이니까 이거 0 되는 값만 찾잔 말이야. 0 되는 값은 근의 공식에 의해서 x는 짝수 근의 공식 쓰자.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제곱 마이너스 ac니까 5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두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바로 그냥 바로 두 개 해놓고 2차항 계수 1이니까 x 마이너스 한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지.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부호 바뀌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단 말이에요. 과정은 다 있는데 어쨌든 근의 공식을 써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밑에 단락에 있는 켤레근 얘기, 켤레근이라고 했더니 아마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싶은데 켤레근이라는 말을 했더니 뭘 떠올리냐면 켤레 복소수를 생각을 하더라고. 켤레 복소수. 켤레근이라는 말과 켤레 복소수라는 말은 좀 달라. 응? 켤레 복소수는 뭐였어? 켤레 복소수. 두 복소수가 실수 부분은 어떻고 실수 부분은 같고 허수 부분만 부호가 다른 게 켤레 복소수잖아, 그치? 물론 이 켤레근 얘기 안 해도 켤레 복소수 개념이 들어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켤레근이라는 것은 2차 방정식에서 자, 경우가 두 가지야. 계수가 유리수일 경우랑 계수가 실수일 경우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
자, 2차 방정식 계수,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상수항 A, B, C가 다 유리수야. 다 유리수. 유리수가 뭔지 알지? 우리 수에 분류했었어. 그치? 다 유리수야. 유리수인데 계수가 다 유리수라고 해서 근이 유리수가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의 공식을 한번 여기 써보면 x는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냥 근의 공식을 한번 써봤는데 봐. 계수 a, b, c가 유리수라고 할 때 a가 유리수, b가 유리수, c가 다 유리수라고 하면 자, 요 루트 안의 값, 요 루트 안의 값이 이게 완전 제곱꼴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나? 아니지. 따라서 a, b, c는 유리수지만 요 루트 안의 값이 완전 제곱식이 아니면 완전 제곱수가 아니면 제곱수가 아니면 이건 무리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바로 그때 계수가 유리수이지만 한근이 이런 식으로 무리수가 되면 p 플러스 q 루트 m 꼴이 되면 다른 한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된다. 이게 이제 켤레근 얘기야. 그러니까 봐. 유리수 부분인 p는 같지만 뒤에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어때? 반대가 되지? 그 말이야.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두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한 근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치? 요 앞부분 2a분의 마이너스 b가 유리수 부분이 될 것이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요 루트 요 부분 그게 바로 요 뒷부분이란 얘기야.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계수가 유리수인데 요 조건을 잘 봐요. 계수가 유리수인데 만약에 무리수인 근을 하나 줬으면 당연히 이거의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그놈이 바로 동시에 근이 된다. 이게 계수가 유리수일 때 켤레근 얘기야.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 둘이 켤레 복소수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실수야, 실수. 무리수는 실수지. 실수의 켤레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요 둘은 켤레 복소수는 아니야. 하지만 요때 켤레근이라고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잘 구분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켤레 복소수는 이제 요때 얘기지. 계수가 실수일 때. 자, 이번에는 A, B, C 계수가 실수인데 그럼 계수가 실수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실근을 가진 건 아니었잖아. 그지? 루트 안의 값이 음수가 되면 얘는 허수가 되고 그지? 허근을 가질 수도 있었지. 그지? 그러면 그때는 자, 계수가 실수라고 하더라도 허근을 가질 수는 있고 그럼 이 허근을 하나 줬다면 이거에 이때는 켤레 복소수라는 말을 직접 해도 되지. 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니까. 그지? 계수가 실수일 때 허근을 가지면 이거의 켤레 복소수가 동시에 근이 된다가 바로 켤레근 얘기 두 번째 얘기야. 알겠어? 모양을 봐도 똑같은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어. 그치? 루트 안의 값이 음수니까. 그치? 그래서 켤레 복소수라는 말은 별도로 알아두시고 켤레근이라는 말은 2차 방정식에서 계수가 유리수일 경우랑 계수가 실수일 때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두어야 되겠다. 방금 했던 얘기가 이제 밑에 설명으로 다 돼 있으니까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건 뭐 요 개념을 이해했다면 뭐 별 얘기 아니야. A, B, C가 유리수다. 계수가 유리수인데 2차 방정식 이거의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4입니다. 무리수인 근 나왔지, 그치? 그러면 나머지 한근은 얘기하지 않아도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이 얘기고 이번에는 계수가 실수인데 2차 방정식 한근이 허근이 나왔다면 이거의 켤레 복소수인 2 플러스 i가 동시에 근이 되겠다는 얘기 조건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에 저기 122페이지로 한번 가겠어. 122페이지에 자 오늘 할 내용 그렇게 많지는 않아. 딱 근과 계수의 관계하고 그리고 2차 함수 좀 기초적인 2차 함수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조금 문제를 조금 더 풀어주겠어. 자, 물론 많이 해봤던 변형들인데, 자,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근과 계수 관계를 먼저 써놔야 되겠지, 그지? 근과 계수 관계.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되겠고,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자, 요거 두 개 가지고 다 변형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많이 해봤잖아. 그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그치? 간혹 2라고 실수하는 경우 있지. 그치? 이러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자리에 요거 집어넣어서 계산만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면 되겠다. 자, 세제곱.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도 변형식이 어떻게 되더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이거 역시 두근의 합과 곱의 꼴로 변형이 다 가능하니까 구해낼 수가 있겠고. 자, 요놈. 이거 그냥 그대로 전개하면 되겠지. 전개하면 알파 베타 나오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1 뭐 역시 정리가 가능하고. 자, 요런 놈. 자, 요거는 통분하면 되지. 통분. 통분하면 분모는 요거 두 개의 곱이야.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의 곱이니까 일단 이렇게 쓸까?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곱해놓고 분자에는 알파에다가는 베타 플러스 1을 베타에다가는 알파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놓을 테니까 전개만 하면 되겠지. 그치? 분모는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분자는 알파 베타 두 개 나오네. 그치? 2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 알파와 베타를 더한 거 역시 다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 정도는 다 해볼 수가 있었겠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자, 필수예제 10번에 2번을 한번 보겠어. 10번에 2번 하나만 보겠어. 이거는 잘라서 한번 볼까?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2차 방정식 요놈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물론 이제는 그러지 않겠지만 뭐 알파나 베타라고 우리가 썼을 때 이 알파나 베타가 무조건 근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하잖아. 요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와 베타가 맞는데 근데 요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와 베타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란 말이야. 헷갈리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 쓰면 먼저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가 되겠고 그리고 알파 베타는 B가 되겠단 말이에요.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이 두 번째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란 말이야. 따라서 두 번째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한 것이 뭐가 되고 뭐가 돼? A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두 개를 곱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곱한 값이 두근의 곱인 2가 되겠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두 번째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 관계 두 개를 이용하면 자, 식이 정리가 됐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알파라는 문자나 베타라는 문자들은 어쨌든 다 같은 값인 건 그건 맞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A, B야, A, B. 그러니까 A나 B를 구하려면 여기서 알파 또는 베타를 소거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럼 알파나 베타 자리에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A를 알파 베타 자리에 B를 넣어볼 수가 있겠지. 그치? 따라서 요 식이 뭐가 돼? A 플러스 B가 되네. 그치? A 플러스 B. 그게 A 플러스 1이다. 자, 요 식이 어떻게 바뀌어? A와 B의 곱이 A, B가 2다. 그치? 그럼 다 됐네. 그치? 양변에 A가 없어지고 B 값이 나오고 A 값도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근이 뭔가, 요 방정식의 근이 뭔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되겠다. 그다음에 필수예제 11번은 살짝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어. 필수예제 11번은.
자, 필수예제 11번에서는 근에 대한 어떤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조건을 이용해서 두근을 적절히 표현을만 해주면 돼. 2차 방정식의 두근의 B가 2대 3이다. 그러니까 두근 중에 아무것도 문자로 표현을 안 해줬어. 하지만 두근의 B가 2대 3이니까 그냥 한 근을 2알파, 다른 한 근을 2베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2베타가 아니라 3베타, 잠깐 잘못 얘기했네. 두근의 B가 2대 3이니까 한 근을 2알파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뭐라고? 3알파, 같은 문자를 써서 나타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두근을 써서 근과 계수관계 이용하면 결국 알파와 K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세워지겠지, 그치? 다음 두 번째 방정식에서도 두근의 차가 2라고 그래. 차. 그치? 따라서 한 근을 그냥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뭐라고 두면 돼? 알파보다 2가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보통 알파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역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알파와 K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필수예제 12번은 한번 같이 해보겠다. 자, 필수예제 12번. 자, 2차 방정식 요 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또는 그리고 또는이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알파 베타는 2라는 조건이 주어졌지, 그치? 자, 그러면 1번에서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랬어. 그치?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아까 어떻게 만들었냐면 물론 x-알파분의 1 곱하기 x-베타분의 1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그렇게 두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란 말이야. x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뭘 써? 두 근의 뭘? 합을 쓰라고 그랬지. 두 근의 합 x 그치? 플러스 두 근의 곱 은 0까지 써야 되지. 등식이니까. 그치? 이렇게 만들으란 말이야. 두 근의 합과 곱을 그러니까 계산을 해놔. 계산을 해놓고 집어넣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 물론 2차 함계수가 지금처럼 주어지면 2차 함계수가 2다. 주어졌으니까 여기다 2를 쓰고 만약에 주어져 있지 않으면 여기다가 적당한 하나의 문자를 곱해서 2차 방정식을 완성을 하라는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을 해서 자, 요놈 1번은 자, 두 근의 합 이렇게 쓰겠어. 합은 뭐가 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더한 값이 두 근의 합이지, 그지? 계산해 놓단 말이야.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알파 베타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곱한 게 두 근의 곱이 되겠지, 그지? 맞아? 따라서 얘는 알파 베타분의 1이 바로 우리가 구할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2분의 1이 된다. 그지? 그러면 이제 쓰자. 바로 한번 해줘.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이니까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두 근의 곱 2분의 1은 0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물론 2차 함계수는 얼마? 2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2를 곱해줘라 했던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우리가 구하는 두 근의 곱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되는 2차 방정식이 되겠단 말이야. 그치? 자, 2번도. 자, 2번의 두 근은 알파제곱 마이너스 1과 베타제곱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이놈도 계산해놔. 두 근의 합이 뭔지.
합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이야. 계산부터 하면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변형식 한번 쓰면 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2알파 베타 빼줘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얼마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1이네.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4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5가 두 분의 합이 되겠고, 곱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1과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을 더한 값이고, 곱한 값이고, 이거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그치? 그럼 얘는 알파 베타 아까 2였어, 그치? 제곱하면 4가 되겠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우리 위에서 구하지 않았냐? 그치? 구했으니까 그거 써먹잔 말이야. 위에서 요만큼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었지, 그치? 요만큼이. 그게 요만큼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치? 다시 계산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3. 그러면 플러스 3으로 바뀌고, 그치? 플러스 1 요래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두근의 곱은 8이 되겠네. 그러면 x제곱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냥 가로 없이 쓰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여기서 왜 살짝 멈칫했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아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음수더라는 말이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음수라는 말은 요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허근 가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허근을 가지나 순간 자, 필수예제 13번 다음 페이지에 필수예제 13번을 보면 이게 이제 아까 인수분해 얘기지? 인수분해. 유리수나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쉽게 안 되는 그런 형태. 그지?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했잖아. 그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으면 이거는 근해 공식을 써줘라 한 얘기야. 얘를 x-한근 x- 다른 한근의 곱액꼴로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에 들어갈 값만 찾으면 돼. 뭘 이용해서? 근해 공식 이용해서, 그치? 따라서 요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근이 이렇게 돼. 근해 공식 쓴 거야, 지금. 그래서 요 동그라미 자리에다가 이걸 하나씩 쏙쏙 집어넣어서 써주면 이게 1차식 두 개의 곱액꼴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한 형태가 된단 말이야. 요놈도 마찬가지야. 요놈은 근데 이제 이 계수 2가 있으니까 앞에 2 괄호하고 이제 x-한근, x- 다른 한근 이렇게 표시한 거지. 그지? 자, 필수예제 15번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자, 그 밑에 있는 발전 문제는 잠깐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어. 발전 문제가 좀 중요한데, 발전 문제가 좀 중요한데 조금 시간을 뒀다가 설명 다시 하겠어. 자, 켤레근 얘기야. 켤레근 얘기. 뭐 여기까지는 아직 어렵진 않아. 2차 방정식 한근이 3-루트 2일 때 유리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 2차 방정식이 한근이 2고일 때 유리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야? 유리수지, 유리수. 계수가 유리수라고 해야 우리는 켤레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이 없으면, 그냥, 3-루트 2, 3 플러스 루트 2, 두 개가 동시에 근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계수가 유리수인데도 무리수인근이 나왔다? 그럼 다른 한근은 3-루트2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걸 거쳐서. 알겠어? 그러면 두 근이 다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근과 계수 관계를 통해서 A, B 계수를 찾을 수가 있지. 그치?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야. 2차 방정식 한근이 1 플러스 2i라는 즉 허근이 하나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계수가 이 실수라는 말이 없었다면 이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알겠어? A, B 값을 구할 수 없단 얘기야. 그 말은. 왜냐하면 A, B 값을 구하려면 조건을 몇 개 줘야 돼? 네? 계수 A와 B의 값을 구해야 돼. 그럼 구해야 되는 미지수 개수만큼의 조건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에는 근을 하나밖에 안 줬지? 이거를 대입할 수는 있어. 그런데 이걸 대입하면 A, B에 관한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A, B 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A와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하더라도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는 더 강력한 켤레근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1-2i도 근이 된다. 두 근의 합과 법을 이용해서 A, B 값을 찾아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2차 방정식 fx는 0이라는 방정식. 이건 fx는 0.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fx는 2차식이야. 그러니까 요 방정식과 요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나 베타라고 할 때 이걸 더하면 6이다. 조건은 이거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6이다. 그럴 때에 f5x-7은 0.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주고서 f5x-7은 0이라는 요 방정식에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치?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두 근이 알파나 베타라고 우리가 둘 거거든. 즉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방정식 두 근은. 그치? 네. 다시 말해서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인. 그치? 대입해서 0 되는 값이 근이잖아. 그치? 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f5x-7은 0이라는 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5x-7을 뭐 해줘? 얘를 치환을 하겠지. 거기까지는 해. 우리가 5x-7을 한 문자로 적당히 t라고 치환을 하면 그럼 얘는 ft는 0이라는 뭐에 관한 방정식이 됐어? t에 대한 방정식이 됐단 말이야. 그치? 아까 우리는 x에 대한 방정식을 주고 이거에 대한 조건을 줬단 말이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ft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의 해를 찾아야 돼. 자, 이제 t에 대한 방정식이 됐는데 그럼 요 방정식의 해는 뭐가 돼? 무슨 값이야? t 값이지? 그러면 요 방정식의 t는 뭐 또는 뭐가 될까? t는 알파 또는 t는 베타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fx나 ft라는 요 두 식은 뭐만 달라? 문자만 달라. 그치? 똑같은 형태의 얘는 x에 관한 식이고 얘는 t에 관한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하거나 베타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 t에 대한 요 방정식의 t자리에 알파를 대입하거나 베타를 대입하면 요 식이 만족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우리는 지금 t에 관한 방정식의 해 알파나 베타를 구해놨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우리가 구할 값은 요 방정식의 해인 x의 값을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t가 알파 또는 베타라면 다시 말해서 t는 이걸 치환한 거였지. 그치? 따라서 5x-7이 알파거나 5x-7을 베타라고 둔 거나 마찬가지야. 그치? 그럼 이제 x값이 드러나지. 요 식을 만족하는 x는 7 이항하고 5로 나누니까 5분의 뭐가 돼? 알파 플러스 7이 되고 또는 마찬가지로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는
치환을 해서 t값을 먼저 찾고 그 t값을 이용해서 x의 값을 찾은, 즉 요방정식, 요 x에 대한 요방정식의 두근을 표현을 한 거란 말이야. 알겠어?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해둬야 돼. 이런 방법 앞으로 종종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요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더하면 5분의 뭐가 돼? 알파 플러스 7, 베타 플러스 7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가 되겠지. 따라서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저기 줬잖아, 그지? 줬지? 여기 있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6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6 플러스 14. 답은 4가 되겠다. 그지? 아주 중요한 풀이다. 그럼 연습 문제를 몇 개만 보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268번 일단 하나 보겠어. 268번. 129페이지에 268번. 자. 뭐 잘못 봤다. 뭐 이런 조건이 있을 때 2차 방정식에서 1차 한계수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요게 나왔고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요게 나왔다. 처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잘못 봤다 그러면 이게 사실 현혹시키거든. 잘못 봐서 잘못 봤는데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다 잘못 봤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지만 뭘 잘못 봤어? 얘는 1차 한계수를 잘못 본 거고 얘는 상수항을 잘못 봤어. 그럼 지금 2차 한계수, 1차 한계수, 상수항 중에서 제대로 본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제대로 본 거. 우리가 지금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을 다뤄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1차 한계수, 1차 한계수, 이걸 잘못 봤다, 이걸 잘못 봤어. 이걸 잘못 봤다는 것은 a하고 c는 정확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뭔가를 여기서 확인하면 돼. 그러면 A와 C를 제대로 봤다면 A와 C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두근의 뭐야? 두근의 곱이지. 따라서 두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그 값이 요걸 가지고 구한 이 3분의 2와 2분의 4, 2분의 7의 곱이란 얘기지. 그지? 따라서 얼마? 얼마야? 약분되니까 3분의 7이 되나? 그지? 또 두 번째는 상수항을 잘못 봤어. 상수항 C를 잘못 봤단 말이야. 그럼 C만 잘못 본 거니까 A하고 B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럼 A와 B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두근의 합이지? 두근의 합.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이고, 물론 요 근이 제대로 된 원래 방정식의 제대로 된 근은 아니지만 상수항을 잘못 봤을 때의 그 방정식의 두근은 되니까, 두근은 맞는 거니까, 여기서 두근의 합은 이걸 이용해서 구한 3분의 5 더하기 1이겠다. 따라 3분의 8인가? 그치? 따라서 우린 여기에서 A분의 C는 3분의 7,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는 3분의 8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여기서 A, B, C의 관계가 일단 나온다. 즉 C는 3분의 7A라 할 수 있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8A라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A, B, C는 0인 건 하나도 없겠지. 하나라도 0이 돼버리면 다 0 돼서 이건 2차 방정식이 안 되니까. 그치? 따라서 B와 C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면 요 방정식에 따라서 AX의 제곱, B 자리에는 마이너스 3분의 8AX, 그리고 C 자리에는 3분의 7A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럼 여기서 A는 0은 아닐 테니까 A로 양변 약분을 해버리고, 3 곱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은 0. 이게 바로 처음에 제대로 된 방정식이 되겠다. 그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은 뭐 그냥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면 되겠지. 그죠? 이게 제대로 나왔다면. 자, 272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의 절대값과 베타의 절대값을 더하면 6이라 그랬어. 이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얼마? 4가 되겠지. 알파 베타는 K가 되고, 그리고 알파의 절대값과 베타의 절대값을 더한 것은 6이라고 했단 말이야. 일단은 해설에서 설명된 방법대로 한번 풀어볼 거야. 왜냐하면 좀 쉽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해설에서 설명된 방법이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아. 실제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경우도 꽤 있어서, 자, 두 근의 절대값의 합이 6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얘들을 연관을 시켜야 되지. 그러려면 얘를 뭐 해줘야 되냐면 제곱을 해주면 돼. 즉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알파의 절대값의 제곱은 알파 제곱 같으니까 알파 제곱이 되고, 플러스 이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니까 이건 절대값 알파 베타라고 써줘야 돼. 절대값 베타의 제곱은 베타 제곱 같으니까 이건 절대값 기 없이 그냥 써도 된다는 말이야. 그치? 그것이 36이다. 그치? 그럼 여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또 나왔지. 그치?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를 더한 것이 36이다. 그치? 그럼 이제 집어넣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니까 16 마이너스 2K라고 그랬고 플러스 2 절대값 K가 되겠고 요게 36이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2 절대값 K가 얼마야? 20이 되나? 그치? 그러면 양변 마이너스 2로 한번 나눠보면 K 마이너스 절대값 K가 마이너스 10이 되네. 마이너스 2로 양변 나눈 거야. 그치? 그럼 우리 이때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그치? 0이면 이게 성립 안 할 테니까. 그치?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보면 K가 양수면 K 마이너스 근데 절대값 K도 K가 되지? 요게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것은 모수지지. 그치? 될 수가 없지. 0이 돼버리니까. 그렇다면 K는 음수겠구나. K가 음수니까 K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0이니까 K는 마이너스 5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답은 이제 마이너스 5야. 그치?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뭐 요 과정이 뭐 틀리지는 않았지만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 그치? 자, 어떻게 하면 될까? 두 근의 합이 4라고 그랬어. 그리고 두 근의 절대값의 합이 6이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두 근은 양수나 음수나, 그치? 둘 중에 뭐가 될 건지 생각해보자면, 둘의 부호는 같겠냐, 다르겠냐? 둘 다 양수였다면 요 둘은 같을 수밖에 없었겠지. 그치? 둘 다 음수였다면 요게 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어차피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임의로 알파를 양수라고 하고 베타를 음수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그치? 그럼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라면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이다. 즉 요식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지. 그지? 두 개를 더하면 2알파가 10이니까 알파는 5가 되겠고, 알파가 5면 베타는 마이너스 1이 그냥 나오지. 그지? 맞아? 그래서 요 근의 부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다면 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73번도 한번 보겠어.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식 px에 대하여 자,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다. p-1이 0일 때 p2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것은 어쨌든 근각계수 관계 써놔야 되겠지. 그치? 두 근의 합
알파와 베타를 요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한다면 두근의 합은 5가 되겠고 두근의 곱은 2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2차식 px가 있어서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야. 즉 우리가 지금 p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건 몇 차 방정식?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치?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근데 요 2차 방정식은 이건 두근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파나 베타의 값을 직접 구하진 않았지만 네? 즉 알파 베타의 합과 알파 베타의 곱만 알고 있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요식을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요식을 표현을 해줘야 그래야 px가 나오고 p2의 값을 구할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 요 방정식은 요 2차 방정식은 이걸 두근으로 한단 말이야. 그럼 아까 우리 앞에서 두근의 합이나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간단히 2차 방정식을 세워봤었어. 맞아? 따라서 요 2차 방정식이 두근 요거니까 두근의 합 이렇게 쓰겠어. 두근의 합은 뭐가 돼?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두근의 합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 2 더한 거니까 여기다 2 더하면 얼마야? 7이 되겠지. 그치? 5 플러스 2.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이거 두 개 곱한 거니까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곱한 거니까 요 방정식 두근 얘를 곱한 거니까 이거는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요거 5에다가 요거 2에다가 5에다가 1 더하니까 얼마냐? 8이 되겠네. 그치? 네. 그러면 우리는 요식 p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요 2차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을 대입해서 0이 되니까 두근을 가지고 두근의 곱을 이용한 2차식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치?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7x 플러스 두근의 곱 8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직 2차항 계수가 뭐다라는 거는 몰라. 그치? 2차항 계수는 모를 땐 여기다 적당한 상수를 이렇게 곱해놓으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쓰면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은 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되고 따라서 p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을 얻은 거지. 그치? 자 이제 우리 a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a만 찾으면 되는데 요 a 값은 요거 가지고 하면 되겠네. 그치? p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했지. 그치? 따라서 요 식의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1 지면 1 플러스 7 플러스 8이 되고 그치? 그럼 요게 8이 16a가 요거 0이니까 마이너스 4 a 값이 나왔지.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치? a가 나왔으면 다 됐지? 요 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 그치? 네. 거기에다가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요걸 다 이항하면 그게 바로 뭐다? 우리가 구할 px 그치? 네, px겠다. 그치? 네. 마지막에 p2를 구하라. 2만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4분의 1 이거 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두근이 주어지면 뭐 2차 방정식이 바로 나오겠지만 우리는 두근의 합이나 곱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2차 방정식을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수가 있고 다른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식을 찾아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자, 274번 풀고
일단 마무리를 하겠어. 274번 풀면 우리는 개념 원리는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다. 자, 274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베타가 더 커. 그러니까 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알파고 가로의 높이를 알파, 밑변을 베타라고 했어. 그지? 여기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내접해 있는데,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요거래. 이때 m과 n의 값을 구해서 더해라 그랬어. 그지? 그러면 우리는 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 한 변의 길이를 적당히 뭐 k라고 해보자. k라고. 여기를 k라고 해보자. 요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알파, 밑변을 베타라고 할 때 여기 내접해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k라고 하면은 넓이는 뭐가 돼? 넓이는 뭐가 돼? k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둘레는 4k가 되지? 맞죠? 이걸 두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넓이와 둘레를 더한 두근의 합은 뭐야? k의 제곱 플러스 4k.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 뭐야? 4k 세제곱인가? 은 0. 요게 바로 넓이와 둘레를 이렇게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얘는 2차 함계수가 지금 4잖아. 그러면 요거를 양변을 4로 나누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다가 4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요 식과 같아져야 되지. 그지?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m이라는 값은 이거 전개한 4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곱할 때 마이너스 4 곱하기 k제곱 플러스 4k가 될 것이고, n은 4에다가 곱하니까 16k의 세제곱. 자, 그럼 이제 mn의 값을 구하려면 어쨌든 k 값을 찾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k 값을 찾는데, k 값을 찾는 과정은 사실은 뭐 그냥 도형의 성질이야. 도형의 닮음이지, 닮음. 자, 여기에 뭐 3개의 직각삼각형이 있어. 3개의 직각삼각형. 뭐 삼각형 A, B, C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작은 요 직각삼각형, 요쪽에 요 직각삼각형이 있잖아요. 그치? 맞아. 이것들을 이용해서 닮음을 이용할 거란 말이야. 자, 요 삼각형 한번 보자. 요 삼각형. 좀 작긴 한데. 뭐 이거 이용해도 상관은 없어. 야, 요 삼각형의 요 길이가, 요 높이는 뭐냐면 요 알파에서 k를 뺀 거지. 알파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요 밑변의 길이는 우리가 k라고 해서 k.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과 전체 큰 직각삼각형은 닮음이야. 중학교 2학년 때 닮음 배우잖아. 그지? 그게 이용된다는 말이야. 닮음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k 대 k는 요 높이와 밑변의 길이의 비는 요 큰 놈의 높이와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겠지. 그지? 이거는 알파 대 베타와 같다. 여기서 알파와 k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을 테니까 k 알파는 뭐가 돼? 베타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k가 되고, 다시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k가 되지. 그지? 그리고 요거 이항을 하면 k 알파 플러스 k 베타니까, 그지? k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요게 알파 베타다. 이미 우리는 알파 베타의 값은 저기 나와 있지. 그지? 알파 베타의 값이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은 나와 있지.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였어? 요 방정식 두근이니까 4가 되겠고,
알파 베타는 2였더란 말이야. 그지? 집어넣으면 요게 4고 요게 2니까 K 값은 2분의 1이네. 4분의 2니까. 그지? K가 2분의 1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K만 집어넣어갖고 계산하면 MN 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럼 M 플러스 N 값도 구할 수 있다. 계산은 생략하겠어.